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정법 찾아오신 여러분, 자, 오늘도 가셔야죠. 6월 4일 화요일 매일 행정법.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방지 7급여 작년 문제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살펴볼게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인데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이거 무슨 정보겠어요? 개인정보겠어요? 행정정보겠어요? 행정정보죠. 원래 이 법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있다가 자, 개인정보를 지금은 공공기관만 갖는 게 아니라 자, 사인단체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인단체 어이구 어디 갔죠? 왜 들어오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사인단체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반드시 다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공공기관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인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사인단체 그런 쪽에서 개인정보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배달앱이라든지 카드, 교통카드 내가 어제 어디 갔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될 주체가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요걸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그러면 여기는 개인정보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정보겠어요? 당연히 행정정보죠. 그래서 보유, 보관 이렇게 쓰죠. 보유, 보관하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작성 주체가 반드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어요. 보유, 보관이라고 했으니까 작성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보유,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라면 전부 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좀 다 지워볼게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면 내가 자, 국민 등 주체가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국민 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외국인도 들어가고 외국 법인도 들어가요. 외국인은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소가 아니라 주소 아니죠. 이것도 주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류 중이면 되고요. 외국 법인이 주소 있으면 돼요. 그럼 외국인이 주소까지 두면 당연히 체류 이상이 되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는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합니다. 관련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해관계 유무와 전혀 관련 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 공개 청구를 하면 이럴 때 특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저 공개할 때 공개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특정을 해주고 행정청은 이게 재량이 없어요. 청은 재량이 없기 때문에 자, 청구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자, 국가 기밀급이에요. 급. 자, 이런 정도의 성질을 가졌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겠죠. 국가 기밀급은 실질 비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비공개 정보로서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라면 다 국가 기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 성질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라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 구도예요. 그래서 날짜를 구체로 외우죠. 공개하고 나서 10일 이내.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다 10일 이내에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평상시에 안 나오니까 10일 이내 공개 유무를 결정해야 되고 다만 제3자 정보 포함됐을 때 이걸 암기하셔야죠. 제3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규정이 있죠. 3, 즉, 3, 7 제3자 정보가 포함됐을 때 즉시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자,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게 이제 법률에 따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비공개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공개 시 7일 이내 이의신청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개할지 말지 요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지 말지 이의신청 등의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여부를 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요건 기본이에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야? 행정정보잖아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행정정보. 따라서 행정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난다면 비공개 결정이 났을 때 쉽게 해서 거부가 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나온 자는 요걸 안 해도 여기 갈 수 있어. 임의적이라고 하죠. 임의적 전치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 불복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개위원회, 심의회 이런 것들. 자, 정보공개위원회, 그 다음에 심의회는 7일 정보공개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법률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공개 대상 정보로 됐던 거, 결론 암기. LH공사 분양원가,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은 공개하라 했는데도 공개 안 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행 강제 같은 거 계속 부과하는데도 이게 이제 어차피 추심을 조금 딱히 법원의 결정이 나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간접 강제밖에 없어요. 추심을 잘 안 해요. 나중에 공개해버리면 언제든지.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34조에 간접 강제 규정밖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법 이거 결국 불완전한 법이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자 그래도 최근에 많이 개정돼서 이게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많이 내려가는, 왜냐면 법률이 잘 갖춰져 가니까요. 자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 이렇게 해갖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 판례나 정보공개에 관한 결론이니까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관계자료 회의록. 자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 뭐 교도소 안에서 교도행정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해요. 사면 건의, 사면 사안에 대한 내용 공개해요. 자 일반적으로 공개 안 하는 거, 업무 추진 이런 거 공개 안 하죠. 하지만 자 요거 업무에 관련된 건 안 하지만 이게 조금 비리성이 높은 것은 공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개 안 하는 것 중에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원래 시설이 안 되는 시설인데 예외적으로 허가한 내용에 대한 이유는 공개 안 하는 거,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도시공원위원회요. 회의록 관련 자료나 회의록은 시장의 결정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 이를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이미 공표된 이유니까요.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공개하더라도 이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자 공개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이건 이제 8조 2항이죠. 8조 2. 자 공개 신청이 없어도 수시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로서 공개 대상 정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중앙행정각부만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재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자 일반적으로 8조에는 공개 신청이 없어도 되고 그 외에는 원칙은 공개해야 돼. 이게 원칙이 이거예요. 이거 공개 신청. 그러면 자 여기에는 행정처의 재량이 없다고 했죠. 재량이 없어요.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대로 공개하는 거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공공기관이 입증해서 벗어나야죠. 세 번째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반.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반. 이 법률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어야 돼요. 정보 관련 법률이고요. 법률이어야 되고요. 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을 때 그 법규 명령은 모든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만을 얘기한다? 위임받아서 만드는 위임 명령만을 의미합니다. 명령만을 의미하는 거지. 자, 집행명령 그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집행명령 이런 거에서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법규 명령이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법규 명령이 아니라 법규 명령 안에서도 위임 명령만. 요게 유명한 판례였잖아요. 대통령 조례를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에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한 명령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 위임 명령만을 의미한다. 맞아요. 여기 모든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요거만이에요. 모든 법규 명령. 그럼 틀린지 보인다. 이건 맞는지. 네 번째,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임의적 전치 사안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 구할 수 있습니다.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지만 임의적 전치예요. 그래서 비로소는 틀린 지문이죠. 안 거쳐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날 매일매일 행정법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법령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행정법에서 절차법, 정보에 관련된 법, 또 강제집행과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제재에 관한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대집행법, 그다음에 국세징수법 이런 것들은 자주 살펴보셔야 돼요. 국세징수법 다는 아니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행정조사기본법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고 행정절차법 필수적이죠. 행정기본법은 무조건 시험 직전 지난 전주에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지방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번째 주 6월 세 번째 주지만 반드시 정리할 문제는 정리하시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든 아무리 자기에게 쉬운 시험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